대한민국 중산층,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만큼 벌었고 남들처럼 아꼈고 빚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사는 건 점점 팍팍해지고 주변을 보면 어느새 나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극적인 성공담도 아니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62 박정호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남들보다 조금 나은 편이었고 퇴직 전에는 임원 바로 아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박 부장은 성공한 인생 아니냐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자식들 다 키웠으니 걱정 없겠다고. 하지만 박정호 씨는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산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퇴직 전까지는 회사라는 울타리가 모든 걸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매달 들어오니 물가가 오르는 것도, 병원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이들 결혼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그저 버티면 되는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끊기자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은 어느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었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병원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진 게 아니라 제자리에 서 있었을 뿐인데 세상이 나만 두고 앞으로 가버렸다고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의 모습입니다. 더 벌고 더 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집값과 생활비는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무도 소리내어 알려주지 않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에 사는 65 김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씨는 평생 맞벌이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해외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고 차도 오래 타고 다녔습니다. 김영숙 씨의 자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허투루 돈 쓰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비슷한 형편이던 친구가 몇 해 전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마음이 편하다고요. 김영숙 씨는 그 말이 더 아팠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불안하지 않으려고 아꼈는데 정작 불안은 나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 가진 사람만 이득 보는 세상이라고, 운이 좋았던 거라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은 오랫동안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빚지지 않으면 노후는 안전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투기하라는 말이냐고,
위험한 걸 하라는 거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투자를 부추기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역시 아주 큰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서 있으면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걸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중산층입니다. 서울에 사는 68 이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중산층이라는 말이 참 든든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가장 불안하다고요. 왜냐하면 중산층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어느 쪽으로든 떨어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몰락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로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집안에서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불편함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위기감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앞으로의 선택이 갈라집니다.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중산층의 함정을 하나씩 점검해 볼 것인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중산층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빠지는 결정적인 착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느냐고,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방향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은퇴 전후입니다. 서울에 사는 66 최성호 씨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성호 씨는 일부에서 소개된 박정호 씨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 가지였습니다. 최성호 씨는 불안함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그는 처음으로 종이에 자신의 상황을 적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 앞으로 나갈 돈,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최성호 씨는 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돈을 모으는 것보다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매달 들어오는 작은 고정 수입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불안을 가장 먼저 줄여주었습니다. 둘째, 집을 자산이 아니라 삶의 안전장치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더 오를지 내릴지를 고민하는 대신 지금의 생활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소비를 줄이는 대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왜 쓰는지를 아는 소비로 바꿨습니다. 넷째, 사람 관계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많은 인맥이 아니라 위기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선택이 중산층의 몰락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중산층을 지키는 전략은
부자가 되는 전략과 다릅니다. 부자는 공격합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현금 흐름, 주거 안정, 지출 통제, 관계 유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중산층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선택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미래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반은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도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방향이 계속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 중산층의 몰락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실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지켜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